Ladies and gents, please welcome Mr. Steve Biegun and Ms. 강인성. 네, 기빈 여러분, 스티브 비건 부장관님 그리고 강인성님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oining us from Washington D.C. is the U.S. Deputy 예, Secretary of State. 워싱턴 DC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부장관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조선일보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또 구면인 분들, 또 동료분들과 함께 본 컨퍼런스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며 또 올해 컨퍼런스에 이렇게 저명한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특히나 부시 전 대통령님 예전에 제가 백악관에서도 함께 한 적이 있는데요. 제 평생의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병석 국회의장님, 또 정세균 총리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인도 외무장관님, 방상훈 사장님, 여러분 모두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저명한 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100년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일단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도 크나큰 피해를 가져왔는데요. 또 동시에 우리가 민주주의로서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 투명성, 책임성, 국내뿐만이 아니라 또 다자기관에서의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글로벌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문제이지만 또 향후에는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여기에도 글로벌 공조된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도를 강화하고 저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또 미국 그리고 또 인도 태평양에서는 미국이 지금까지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낸 중요한 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동맹 관계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70년간 유지해 오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바로 이러한 동맹 관계 그리고 또 이 상호 동맹에 대한 약속은 과거 때보다 굳건하지만 또 동시에 냉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한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정학적인 상황 그리고 또 미래 지정학적인 상황을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이 변한 만큼 또 우리의 생각도 여기에 맞춰서 바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냉전 이후 지정학적인 상황을 보면서 또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도 당면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책임과 또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동맹 관계를 강화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또 한국전 70주년을 맞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한국의 보호를 위해 참전을 하였고 파병하였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한국에 대한 보호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 후 양국 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긴밀해졌으며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공동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반도 내외로 공동의 위협에 당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관계는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 등등과 같은 공동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또 갈등과 또 전 세계에서의 분쟁의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또 한국이 전후 한강의 기적이라는 발전을 이뤄냄으로써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양국 간의 공동의 가치를 함께 옹호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협력을 더 강화해 나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긴밀한 연계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도 함께 당면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또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또 1953년 상호 광의 조약이 체결된 지 67년이 지난 오늘날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크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변화된 상황은 또 우리의 경제, 보안, 안보 관계, 즉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평화롭게 발전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과도 우리가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투명한 규칙, 규범에 대한 준수를 요구를 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도 또 개방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나갈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들 또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나가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대응 방안도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글로벌 위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느냐는 앞으로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또 바로 한미 동맹이 바로 이러한 미래 위기 또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함께 앞으로 공동의 위기에 대응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보다 안전하고 또 보다 번영된 세계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한 연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많은 확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장관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사실 한미 양국이 지난 1년 동안에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초기에 한국에 계신 저희 원래는 한국이 더욱더 빨리 이렇게 확산이 나타났었고요. 그게 이제 3월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왔던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서는 저와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외교부 저희 카운터파트가 매주 컨퍼런스 콜을 했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여기 워싱턴 DC 시간으로는 목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가 함께 컨퍼런스 콜을 해서 저희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메모도 서로 교환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역 그리고 여행을 가능하게 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나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PPE를 어떻게 교환하고 공유를 할 것인지 진단 도구와 그 치료제 그리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셨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분들, 많은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만 또 저희가 이제 양국 간의 이런 협력의 정신이 깃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1차 확산세가 4월쯤에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 자체를 이해를 하고 이게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처음에 받아서 이제 전략을 구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최초의 그 데이터는 저희 우방국, 저희 동맹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데이터를 아주 잘 취합을 하고 그 검사, 추적 치료를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저희 미국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름쯤에 저희가 이제 전략을 채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2차 확산세에 있는데요. 저희 국민분들께서도 그래도
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더욱더 이제 많은 분들에게 나눠지기를 바라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보건 당국의 귀를 기울이고 개인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미 동맹을 생각을 하시면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가장 주요한 과제를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 외교부 카운터파트와 지난 한 몇 주에도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런 논의를 계속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 외교부 측의 분들을 그 다른 여타 국가분들보다도 더 많이 얘기를 나누고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맹 관계를 어떻게 더욱더 격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우리가 양국 차원에서 열심히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동맹을 매우 귀중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그리고 사실 저희가 70년 이상이나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70년이라는 동맹 관계 역사 중에서도 여러 이제 도전 과제들이 있었고 우리가 다음 세대로 어떻게 더욱더 격상할 것인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도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연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맹 관계를 더욱더 이제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관계를 어떻게 더욱더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동맹 관계가 이 한반도에서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동맹 관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미국이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로부터 5천만 명의 한국민들을 수호를 하는 것에만 근간을 두고 있다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양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력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안보 틀을 더욱더 우리가 이것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한미 관계를 더욱더 이어나갈 후속 부장관님께 이런 조언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동맹국을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예외 없이 저의 동맹국, 특히 대한민국의 카운터파트 분들은 무조건 제가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제 방위 전략, 국방 전략을 같이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 기반해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누가 부장관이 됐든 간에 그분께서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그런 네트워크를 더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2년 반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대북 특별 대표로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부임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제 70일 레임덕 기간이 남았습니다. 좀 전통적인 어떤 전형적인 대통령은 아니신데요. 이 남은 70일 동안에 본인의 어떤 레거시를 특히 이제 북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 레거시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내놓으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대통령이든 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대통령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굉장히 오픈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이제 민주주의를 더욱더 그리고 외교 노력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도 개방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에 있어서 그리고 지난 한 2년 반 동안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우리는 늘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 북한과의 고위급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북한에게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손을 내밀었지만 이제 북한 측에서 응대를 하는 것을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제 기회를 적극 활용하겠지만 저희의 지금 이제 헌법의 그 과정 또 이런 여러 대선 이후에 선거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 이제 외교 노력을 갑자기 이제 심화를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우리 나는 준비돼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미 대선 이후에 지금의 상황에서 보았을 때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북한으로부터 ICBM이라거나 또는 핵 실험 등과 같은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한반도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물론 북한의 결정이나 또는 선택을 우리가 예상을 하기는 어렵죠. 우리의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또 한국과의 협력과 또 공조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또 이도훈님과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는 No Surprise 원칙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이것은 또 한국과 그리고 또 미국 모두에게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의 전략은 북한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2017년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을 했을 때 그때 물려받았었던 관계는 상당히 또 어려운 관계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해에 위기의 국면으로까지도 치달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또 한국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 덕분에 싱가포르에서의 정상회담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또 양국 간에 지속적으로 협상이 이어지게 되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도발도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미국과 함께 협력을 하고 또 협의를 해나갈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미국에서도 또 지속적으로 또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보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2년 넘게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자, 그러면 돌아보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때가 언제가 있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어떤 순간에 대해서든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던 시기에는 항상 생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대외 비루 예를 들면 판문점이나 또는 평양에서 또는 스톡홀름이나 또는 워싱턴 DC 등등과 같은 그러한 지역에서 또 그 외에도 사실 저희가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회의를 가진 적도 많은데, 이제 이러한 모든 회의나 만남에서 항상 상당히 우호적으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과의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장 어려운 것은 결국 북한의 리더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한국과 또 미국과 협력을 하기를 결정을 한다면, 또 그렇게 해서 한반도 전체에서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은 여기에 기꺼이 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과의 협력이 어떠한 경험이셨는지요? 과거의 경험하고는 굉장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도 이러한 질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에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르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의 우리의 카운터파트너들이 아무래도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고요. 그리고 또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또 양국의 리더들이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도 다르겠지만은요.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북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협의를 할 때 느낀 것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좀 다른 그런 규범이나 또는 규칙이 있겠지만요. 어쨌든 같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견이 굉장히
틀 때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하노이 정상회담 때도 상당히 큰 격차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간에 협의를 할 때 있어서는 이런 인간적인 면모가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희망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시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얼마나 오랫동안 더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느꼈을 때는 또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측면을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 후임자도 아마 마찬가지로 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과의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결국 또 북한과 협상을 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뭐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을 얻어낼 수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예, 그것이 저희의 목표였죠.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2년간 우리가 했었던 것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핵화로 평행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서 그래서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을 북한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결국은 모든 국가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벌써 한 70년 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만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진 않겠죠. 또 양국 리더 사이에서의 직접적인 대화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도 강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지속하자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것도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진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그냥 한 주말 동안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해결 가능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이 미션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에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제 후임자가 누가 되건 제 후임자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또 대외적으로 조언을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뭐 어떠한 상황이 되던 간에 어쨌든 제 임기가 끝나겠지만은요. 어쨌든 미국 내 정부에서도 이 미션을 계속 이어나갈 유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러한 일을 해나가면서도 정말 그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십 년에 이어진 그러한 일이고 또 과거의 많은 일들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쨌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방과 동맹국 또 한국과 함께 서로 믿고 협력을 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또 북한을 같은 사람으로 보면서 우리는 분명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진정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정말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예,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지요? 예, 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낼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미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뢰와 또 믿음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이 이슈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진전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메시지는 제 카운터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부를 전하고자 하고요. 우리가 시작한 프로세스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한국 삼계탕이 그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올해 가기 전에 또 한 번 분명히 먹을 겁니다. 닭 한 마리, 예, 닭 한 마리 제가 반드시 또 한 번 먹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서 저도 사실 한국에 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조선일보에서 본 컨퍼런스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s a lot.